오늘은 국민연금 연체하면 지금 강제징수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까지 지금 걸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근거는 뭔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낸 만큼 안 받고 싶어도 통장, 자동차, 부동산, 뭐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재산의 압류까지 해서 강제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강제징수에 관한 이 불만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죠. 그럼 국민연금 연체하면 압류가 진짜 될까요? 만약 압류가 된다면 얼마나 연체되어야 할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압류까지 하는 그 법적 근거는 뭘까요? 국민연금 체납이 되면 일단은 압류 예고 통지서로 현재 체납되고 있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뭐 제목 무시무시하죠? 압류 예고 통지서. 이거 받고 나면 당장 무슨 압류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일단 바로 이제 강제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보통 미납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이제 납부할 수 없다는 그런 안내가 지금 안내장에 그 안내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징수권이 소멸된다 이 의미는 더 이상 이제 이걸 받지 않겠다 3년이 지나면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압류됐다는 소식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납보험료는 3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어 추후 납부하려 해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시어 연금 수령을 위한 필수 납입 기간을 꼭 채우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겠다면 모르겠지만은 10년만 넘으면 일단 연금 수급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이 10년까지는 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와이프가 지금 전업주부지만 임의 가입해가지고 10년 기간을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국민연금 복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어서 저는 국민연금은 꼭 수령 그 최소 수령 요건까지는 납입을 해두라고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3년이 지난 미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니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낼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금 뭐 내가 돈 내고 내 돈 받아가는 이런 이제 어떤 연금이라는 제도인데 뭐 저런 내용들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들리는데 현실에서는 통장 압류를 시작으로 지금 뭐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류당하셨다는 분들 댓글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끼들 통장 압류하네요. 어이가 없네. 나이 먹어서 안 받겠다는데 이분 아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답답해서 블로그 글 읽었어요. 신랑이 개인 사업자이신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900만 원을 밀렸다고 내라네요. 코로나 3년 동안 수입이 거의 제로이던 신랑이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 모든 은행 통장 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동차까지 압류가 걸려서 진짜 소름 돋는다고. 나라가 진짜 도둑 같아요.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은 실효된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려주실 수 있나요? 6년 넘게 안 내서 1,900만 원 돈이래요. 뭐 총 6년 동안 1,900만 원. 어우. 3년 동안은 실효라니까 아마 이 3년치에 대한 부분은 뭐 빼고 나머지 이제 3년치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압류되었다는 분 댓글 보면은 화가 날만 합니다. 일단은 뭐 통장은 거래가 막히면 출금이 안 돼요. 입금은 가능한데 돈이 일단 들어오면은 요 이제 연금 체납된 연금을 해소하기까지는 출금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압류되면은 사실상 이제 압류된 자동차는 뭐 팔거나 뭐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막힙니다. 압류가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려 해도 지금 체납된 국민연금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재산권 행사를 막게 되는 거죠. 직장인, 자영업자 상관없이 은행 계좌 막히면 출금이 불가능해져서 통장 거래가 막힙니다. 뭐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샐러리맨도 마찬가지죠.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거 출금을 못하면 뭐 안 되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카드 대금이든 뭐든 지금 다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뭐 거래처나 결제할 곳에다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제 자체가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거죠. 국민연금 안 내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은 초기에 통장이 일단 거래 정지되면 그때 단계에서 거의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문의하게 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 강제징수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소송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강제로 얻는 공익이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수로 뭐 국민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공익이 개인이 내고 안 내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사적 이익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 요건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 그리고 강제가입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뭐 법치국가에 사는데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개인이 뭐 불만이 있다고 안 내고 뭐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억울하시더라도 내야지 어떡합니까? 강제징수가 시작되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자산에는 전부 이제 압류가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장에는 납부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부득이 귀하의 채권에는 예금, 카드 매출 대금, 증권사에 보유된 뭐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185만 원 미만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해당 은행에 잔액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압류를 해지해 줍니다. 지금 이제 5만 원은 최저 생계비로 지금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185만 원 미만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잔액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그 통장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이 500만 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용점수가 깎일 수 있고 이게 길어지면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독촉장은 연체가 시작되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사실 독촉장 자체는 뭐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내가 연체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연체금이 불어나기 전에 빨리 갚는 게 유리하세요. 일단은 연체금이 늘어나면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연체료가 추가되게 되고 그리고 매달 이제 그 누적 금액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갚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달 내야 될 연금보험료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하고 계속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체된 보험료 중 3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전엔 이제 미납 안내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발부가 되다가 압류 예고 통지서는 압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통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내게 되면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36개월이 지나는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 지금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이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를 진행을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압류를 하면 공단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비용과 이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압류하진 않고 36개월, 그러니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고, 그리고 36개월치 보험료가 누적이 돼서 쌓여 있으면은 사실 뭐 압류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 보험료를 받는 게 이제 공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재정에 이익이라는 이런 판단이 아마 들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 연체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압류를 진행하진 않고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36개월이 안 됐는데 압류되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직접 이제 압류가 됐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마 지사별 독촉 계획에 따라 일찍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전에도 지사에서 이걸 이제 만약에 강제징수해서라도 이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라 라는 이제 어떤 뭐 내부적인 지침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강제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은 3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압류가 됐을 때 36개월 된 보험료를 이제 한 달치씩 이제 갚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36개월이 지나지 않는 보험료만 이제 연체로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강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건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경험하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금 지사별로 독촉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36개월이 강제징수 여부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단이 연체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단이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단은 이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 다만 연체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입 고지,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류를 하거나 독촉을 하게 되면은 이걸 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는 다시 갱신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연체금을 독촉하고 압류를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단이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또 만드는데도 압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보험료의 최대 5%까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 이제 뭐 연체료가 조금 비율이 다른데 토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밀린 보험료가 14만 5,350원이었는데 연체금이 7,260원. 연체 기간이 더 지나도 7,260원으로 동일한 건 상한액이 이게 5%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연체금은 다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연체금은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뭐 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단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금액, 납부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연체 보험료 연체 후 독촉, 압류 예고, 압류 매각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고지, 보험료 독촉, 체납 처분 승인, 납부 재고, 압류 예고 통지, 압류, 그리고 압류의 통지, 압류 해제,
매각, 배분 이런 이제 순서로 해서 뭐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뭐 압류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또 비용도 발생하고 법적 진행을 위해서는 뭐 이 매각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면 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꽤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 연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대부분은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독촉에도 연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을 승인합니다. 체납 처분이란 납부 독촉을 한 보험료 등이 미납된 경우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을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 징수 절차 중에 워밍업,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이제 어떤 이런 징수가 권리를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체납 처분 승인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체납 처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을 승인하는 기준은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유재산자 또는 유소득자. 그러니까 일단은 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 체납 처분 승인이 된다는 거죠.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직장 취업자. 직장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이런 이제 어떤 독촉을 하게 되는 거죠. 체납자가 독촉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미납하고 체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 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할 요건이 됩니다. 동산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 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자동차 채권 그리고 무채 재산권에서 저작권, 회원권 이런 것들도 이제 압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분들의 상황은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신 분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 이 소득이 좀 그 불분명한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소득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일단은 이제 연체가 시작되면 빨리 공단에 연락해서 방법을 이제 문의해야 됩니다. 지금 보험료가 이제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고 납부 예외 신청 그러니까 소득이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한 1년씩은 납부를 안 하면서 이제 납부를 쉬게 해주는 이런 이제 제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연락만 하면 굉장히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데 연락을 안 하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연체금이 좀 누적되고 뭐 이랬을 때 연락하니까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연금보험료가 고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단에 이건 실제로 문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까지 이제 뭐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9만 원까지는 하향 가능하다. 9만 원이 지금 이제 지역가입 이물가입자 최저보험료거든요. 요 기준까지는 이제 내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더 내리기를 원한다면은 납부 예외를 이제 상담해 봐야 된다.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미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체납된 보험료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고 이제 제가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상담사의 대답은 과거 내역은 소급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받았습니다. 연체가 지속되어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오래된 보험료부터 한 달치라도 내고 있으면 일단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 이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압류 통지서를 받아보고 통장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잘 쓰던 통장이 출금이 안 되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매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된 보험료 1개월분까지 2개월치를 내면서 연체를 결국 해결은 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보험료 괜히 공단 욕하고 했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연체금 해결과 향후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연체하고 계신 분들 심적으로 뭐 현실 뭐 많은 고통들이 있고 아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현실에서 좀 도망치고 싶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겠지만 문제를 방치하면은 문제가 커질 뿐이지 결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공단에 문의하셔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 찾으시고 뭐 국민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다시 이제 힘내셔가지고 방법 꼭 찾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